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턱끝 축소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에서 턱끝 축소술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턱끝이 불룩하게 이렇게 투탕카멘처럼 이렇게 매달린 턱끝 모양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런 모양에서 턱이 너무 왜소해졌다는 이유로 또 이 상태에서 턱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또는 T절골을 해서 턱의 폭을 줄이고 앞으로 약간 전진시키고 이런 모습의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턱 끝에 좌우측이 많이 함몰이 되고 이쪽이 좀 불룩하게 투탕카멘처럼 매달린 듯한 턱끝 모양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에서 시행된 턱끝 재건 수술의 계획 또는 수술 결과, 그 다음에 진단 방법,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분의 수술 전 제게 내원했을 때 당시의 환자분의 모습입니다. 정면 모습에서 보시면 우측은 이렇게 조금은 갸름한 이렇게 기울어진 어떤 얼굴 라인을 보이는 반면에 좌측은 약간 밑으로 떨어진 약간 넙대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콧끝과 입술 인중 중심을 연결한 이 파란 선에 비해서 아래턱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그런 모습을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입술 평면은 비교적 지금 눈 평면 기준하고 했을 때 수평이 잘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쪽 턱끝의 좌우측에 함몰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을 지었을 때, 라는 표정을 지었을 때 이러한 턱끝의 모습은 조금 더 과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 환자에서 하면서 입을 약간 벌리면서 표정을 지었을 때는 이쪽 라인은 얼굴 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쪽 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쪽이 약간 더 불룩한 모습이죠. 턱끝이 뭉치는 현상과 턱끝이 매달리는 듯한 이런 느낌은 조금 더 과장이 되고요. 또 입술의 아래쪽이 이렇게 좌측으로 많이 편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약간 입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입꼬리도 입을 벌렸을 때, 입을 다물었을 때와는 다르게 좌측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입을 다물었을 때의 모습에 비해서는 입을 벌렸을 때 이런 비대칭이 더 과장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쪽에 보이는 함몰도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또 약간 미소 지은 표정에서도 보시면 입꼬리 평면은 조금 기울어지는 반면에 아랫입술의 중심점이 약간 더 치우치게 되고요. 얼굴형은 미소 지었을 때는 비교적 둥그렇게 대칭을 약간 확보하지만 그래도 이쪽이 약간 조금 불룩한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또 이러한 턱끝의 뭉침 현상은 이 표정에서는 조금은 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많이 함몰되어 있고 이러한 경계 얼굴 라인이 많이 깨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O하고 입을 모았을 때 모습인데요. 이랬을 때 역시 비대칭은 조금 덜 보이는 반면에 이런 함몰은 그대로 관찰이 되고 얼굴형에서 좌측이 우측에 비해서 조금 더 처진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턱끝의 불룩한 모습이 관찰이 되는데요. 대칭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래턱은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지만 함몰은 이쪽 좌측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입꼬리와 이 턱끝에 함몰이 있는 부위를 연결한 선을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거리가 짧아지고 이쪽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볼이 약간 늘어진 모습과 입꼬리 연결되는 이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오복하게 패이고 턱끝은 이렇게 불룩하게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턱끝 길이 축소가 과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이중턱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3D CT 피부 음영 이미지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거리가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조금 더 길고 이쪽이 더 뒤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광대도 이쪽이 이쪽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모습이죠. 귀 높이를 봐도 이쪽보다 이쪽이 귀가 뒤쪽으로 위치해서 전반적으로 우측 얼굴이 앞으로 돌출이 되고 좌측 얼굴이 뒤로 약간 밀린 그런 양상의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D CT에서 피부 텍스처 이미지랑 뼈의 모습이랑 겹쳐진 모습을 보시면
입의 위치는 얼굴뼈의 중심하고 다르게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모습이고, 이 피부 두께는 비슷하지만 얼굴 축 자체가, 귀 자체가 뒤로 더 밀리기 때문에 이쪽에 함몰이 조금 더 과장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뼈에 남아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전반적인 축과 길이가 방향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과장되고 턱이 이쪽으로 돌아간 모습이 이 음영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파란색이 얼굴의 중심 라인이고 코끝과 인중 중심선을 연결한 것이고요, 수평 라인을 파란색으로 그려봤는데요, 턱의 중심 라인과 아랫입술의 중심 라인은 지금 초록색 라인처럼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거리는 입꼬리와 턱에 보이는 이 피부 음영의 거리는 이쪽은 불룩한 데 비해서 이쪽은 많이 부족하죠. 볼살도 이쪽이 더 많이 나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이쪽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온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 볼 라인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우측에 비해서 약간 더 밑으로 떨어지는, 약간 늘어진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얼굴의 비대칭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고개를 든 모습의 CT 모습인데요, 안면 비대칭이라는 것이 단순히 얼굴 어떤 부위, 턱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두개골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색이 얼굴 수직 라인이고요, 코와 위턱의 이빨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선이고요, 광대를 기준으로 해서 안화골과 광대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라인을 그어보면요, 실제로 척추 라인으로 보면은 수직 라인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악각의 위치를 라인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이 수평 라인과 틀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유두돌기 라인에서부터는 조금 더 그런 휘어짐, 그러니까 틀어짐이 좀 더 과장이 돼서 이렇게 관찰되는 모습이고요, 척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과장되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또 관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쪽 얼굴, 우측 얼굴은 전반적으로 광대가 약간 누워있는 반면에 좌측 얼굴은 일자로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두개골도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이쪽이 함몰된 모습이고요, 광대도 이쪽이 눌리기 때문에 이쪽이 눌리고 또 반면에 이쪽이 더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 접선을 그었을 때 노란색 라인이 이쪽은 조금 더 수직에 가깝고 이쪽은 외측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 접점이 이렇게 많이 틀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얼굴의 비대칭은 턱뿐만 아니라 두개골 전반에 걸쳐서 있고, 이 방향,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의 비대칭보다는 모든 방향,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면에서 다 각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또 이렇게 사지탈 뷰를 보시면 턱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특징적으로 이 부위만 나오고 이 부위는 꺼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또 이중턱이 조금 늘어진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에서 제거한 실리콘의 모습과 이 환자 뼈를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습인데요, 이런 실리콘이 들어 있었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면 실리콘이 나와 있고 이 부위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위 볼륨이 부족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함몰이 나오게 되고, 또 얼굴 축이 이쪽이 뒤로 눌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더 늘어지는, 그래서 이쪽이 더 함몰이 과장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수술 전, 후 모습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정면 모습에서 이 턱끝의 양측에서 함몰된 모습이 관찰되고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조금 더 함몰이 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수술 후 모습에서도 이 우측은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좌측은 약간의 함몰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길이도 약간 길어지고 이쪽 함몰 부위를 좀 메꾸는 보형물이 삽입이 됐고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볼 쪽에서 나오는 이 얼굴 측면 라인이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이쪽은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그래서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는 표정을 지었을 때 이렇게 함몰 부위는 매달리는 턱 모양은 더 과장이 되고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입술 라인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중심 라인이 더 틀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서도 역시 입은 그대로 틀어지고 있고 이쪽 함몰 부위는 많이 개선된 반면에 이쪽 부위는 조금 이쪽으로 밀려서 볼과 이쪽의 턱뼈의 모습이 음영이 겹치면서 개선 부위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약간 미소 지은 모습에서 함몰이 관찰이 되고요.
수술 후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만, 이쪽 볼은 미소 지으면서 볼이 더 불룩해져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라인을 보이는 반면에, 반대쪽은 약간 이렇게 둥그런 라인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대칭면으로 보면 이쪽이 좁고 오목하고 이 거리도 짧고 이쪽은 긴 이런 모습 때문에 턱이 더 이쪽으로 돌아가 보이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미소 지은 모습으로 보면 수술 전에 비해서 이런 함몰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랬을 때 턱끝에 뭉치는 형상은 조금 더 과장이 되는데, 이쪽 함몰과 이쪽 함몰이 역시 관찰이 되고, 턱끝은 이쪽으로 좌측으로 조금 이동한 모습이고요. 이쪽의 함몰은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조금 더 과장된 모습입니다. 수술 후 모습에서도 이런 함몰은 우측은 많이 교정된 반면에 좌측은 잘 보시면 아직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볼은 역시 기울어져 있고 약간의 수직에 가까운,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약간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를 더 볼륨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입꼬리에서 이 볼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쪽이 조금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몰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볼륨을 더 주면 보여지는 모습은 좋아지지만 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입이 돌아간 모습이 조금 더 과장돼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함몰 부위가 수술 후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쪽 좌측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쪽 볼이 좀 매끈한 반면에 이쪽 볼은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턱이 지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이쪽에 볼륨을 더 줘서 이만큼 만들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얼굴이 이런 식으로 더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보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대칭이 과장되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함몰과 비대칭의 싸움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로 수술 방법을, 또 어떤 보형물 디자인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면 모습에서 보시면 함몰 보이는 부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또 측면에서도 이렇게 매달린 턱끝 모양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이중턱도 좀 좋아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3D CT에서 피부 표면 음영만 떼서 본 이미지입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셨을 때는 피부색이나 어떤 조명의 역할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덜 보이지만, CT에서는 피부 음영만 따면 이렇게 굴곡이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에 나와 있고 이쪽 귀밑각 부분에 하악 쪽에 볼륨이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요. 이쪽은 볼이 과다하게 나와서 뒤쪽에 하악각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는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귓볼 높이도 이쪽이 좀 더 낮고요. 볼 라인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고요. 수술 후에 이렇게 함몰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수술 후에 개선된 모습이고, 수술 후에 이러한 함몰이 좌측은 약간 개선은 됐지만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턱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만들어내는 음영에 의한 이 경계는 아직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보면 이쪽의 함몰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반면에 왼쪽의 함몰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역시 각도가, 이쪽은 가팔은 약간 기울어진 모습이라면 이 좌측은 조금 더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길 볼륨을 더 만들면 만들수록 이러한 부분은 과장이 돼서 턱이 좌측으로 많이 돌아간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겉표면만 같이 보는 이미지인데요. 수술 후 모습에서 이쪽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왼쪽은 볼륨은 이쪽과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들어간 반면에 교정량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볼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단차를 보형물만으로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각도에서 비대칭을 교정하면 다른 각도에서 비대칭이 강조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진 것이 안면 비대칭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귓볼 높이가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위에 앞쪽으로 나와 있고 왼쪽이 밑으로 뒤로 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턱은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쪽이 함몰이 생기고 볼살은 이쪽이 더 뭉쳐 있는 듯이 보이는, 다시 말하면 이쪽은 기울어져 있고 이쪽은 수직에 가까워서 얼굴이 이쪽으로 돌아가 보이는, 턱이 돌아가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노란 보조선은 턱끝의 실제 방향이고요. 빨간 수직선은 얼굴의 중심축입니다. 그 다음에 귓볼은 이렇게 노란 선으로 따라서 기울어져 있는데 실제 수평선은 빨간색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귓볼이 뒤로 많이 처져서 턱도 이쪽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면 모습인데요. 수술 후에도 보형물이 여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교근이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수술 전과 같이 그대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형물을 더 만들거나 하면 이 부분이 또 과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제한하게 되고요. 또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볼륨을 줘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그 교근의 볼륨 부족분이 턱 라인이 그러니까 귀밑각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볼륨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주게 되면 결국은 이쪽에 꺼져 있는 게 과장이 되는, 지금 보면 약간 과교정 느낌마저도 있지만 여기에 꺼져 있는 모습은 오히려 과장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더 만들면 일이 더 커져서 턱이 이쪽으로 더 확 돌아가 보이는 그런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중턱도 역시 좋아진 모습이고요. 반대쪽에서도 이중턱 좋아진 모습 관찰이 됩니다. 환자분의 실제 수술 전후 CT 모습입니다. 턱의 방향도 이쪽은 약간 기울어져 있고 이쪽은 약간 수직에 더 가깝습니다. 보형물 들어간 모양도 보시면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조금 더 밑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볼륨이 만들어졌고 뒤쪽으로도 많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뒤로 가는 양도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많은 볼륨을 주기 위해서 보형물이 약간 길게 삽입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서 보시면 이쪽으로, 옆쪽, 측면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볼륨이 많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길이도 조금 더 짧게 보형물이 디자인이 됐고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길이도 조금 짧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그려서 봤을 때도 이쪽으로 외측으로 나오는 양도 반대쪽에 비해서 조금 적게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조금 더 좌측이 길게 보형물이,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더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 볼륨이 이쪽에 비해서 외측으로 더 많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예 들어서 보시면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설명드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환자분은 비대칭을 교정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칭이라는 것이 앞서 보신 사진에서와 같이 어느 한 부위에 국한된 비대칭이라면 교정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얼굴 전체, 두개골 전반적인 부분에 다 걸쳐 있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각도에서 좋아지면 반대면 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비대칭이 과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은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을 개선시키고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감수할 수 있는 어떤 중간선을 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듯합니다. 완벽한 비대칭 교정을 원하면 그 부위, 그 각도에서는 좋아지지만 예를 들면 이 환자 같은 경우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좋아지면 정면에서는 턱이 왼쪽이 커져 버리는, 그러니까 턱이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재건이나 어떤 재수술을 계획하셔야지 뭐 어떤 신묘한 기술이 있어서 비대칭을 개선하고 또 함몰 부위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자분들과 많은 다툼이, 언쟁이 있는데요. 뭐 이런 복잡한 내용 모르겠고 그냥 나 대칭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술이 없고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비대칭이 굉장히 많은 의사로서 제 얼굴을 놓고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비대칭이 심하거든요. 또 그런 마음에서 환자분들을 대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사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여러 보조선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이해하시고 어떤 재수술이나 재건수술을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면 비대칭은 단순한 어떤 한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정이란 단어는 틀린 것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하고요. 단지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대칭을 약간 덜 보이게 개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히려 비대칭을 과장시키는 수술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대칭을 어떻게 하면 고친다, 이런 너무 쉬운 생각들은 수술 후에 불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술을 하면서도 이 환자분께 수술 전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고, 비대칭 부분은 조금 포기하시고, 이렇게 턱이 너무 왜소해지고 함몰이 생겨서 투탕카멘처럼 보이는, 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약간 불룩하게 턱끝이 매달린 듯한 그런 느낌을 해소하는 수술 방법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수술 전에 이해를 하고 그 수술에 임하시는 것과 막연히 교정되겠지 하고 수술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